저의 사실은 동거녀, 양다리, 환승연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지금 아마 영상을 딱 열자마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유영재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소식을 오전부터 어떻게 전달해드려야 할지 참 개인적으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기사로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유영재 씨가 직접 말한 본인의 육성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운숙 친언니에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번 사태, 스킨십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아니다, 최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니 바로 유영재 씨,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유튜브 라디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평소 화요일, 수요일 날 정기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끊어지지 않는 바로 이번 사태, 절대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이번 스킨십 사태의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사라진다면 이번 사태가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번 유영재 씨에 대하여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는데 본인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어차피 유영재 씨가 직접 말한 본인의 음성을 제가 들려드릴 건데 그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만 빠르게 드릴게요. 선운숙 씨와 결혼하기 전 2번 결혼했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속이고 어찌 대한민국 탑 배우, 유명 배우와 결혼을 하겠나? 저는 선운숙을 처음 만나는 날 상대에게 저의 2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고, 선운숙 역시 결혼 이전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했다. 2번의 결혼 사실을 상대방에게 속이고서 결혼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양다리, 환승연애 의혹에 대해서는 2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진 않겠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선운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걸 부정했어요. 분명히 동거녀가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증거도 있었는데, 이 동거녀, 일명 라디오 작가로 알려져 있었던 그 동거녀를 절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번 사태, 선운숙 씨의 언니를 건드렸다라는 스킨십 사태에 대하여 아예 전면 부정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른다. 바로 메시지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라는 합의문이 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에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만약 선운숙 씨와 친언니 사태가 정말 사몬도 동거녀도 나아가선 친언니의 스킨십 문제도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영재 본인이 말한 이번 이혼 사태에 대하여 함구하고 싶었다라는 본심이 전해지겠지만, 만약 이것들이 본인의 주장과 다르게 다 팩트로서 사실로서 드러나게 된다면 이번 유영재 본인의 최초 입장 발표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프레임을 씌웠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본인의 육성을 통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거녀, 양다리, 환승연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2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선운숙 씨와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운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릅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여러 가지 사유로 유지할 수 없다는데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늦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한때 한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에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 탓이라고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많은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잘 버텨내면서 기나긴 그 싸움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힘찬 응원, 성원, 사랑, 힘 잊지 않고 평생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짧게나마 육성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길게 들어봐야 많은 분들이 좀 듣기 힘들다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뭐 몇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음성을 담아봤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지금 씌워져 있었던 모든 프레임은 거짓말이다가 팩트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최초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 언니와의 스킨십 사태는 모두 거짓말이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방송을 유지할 수 없어 유튜브는 오늘 이후로 잠시 휴방에 들어가겠다. 결국 유튜브까지 하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에다가 자신이 법적 다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휴방하게 됐다라고 했지만 휴방하지 않아도 아마 많은 대중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태를 예상이나 했듯 이렇게 휴방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혼 사실도 사실이 아니다. 미리 다 사전에 다 전달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늦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한때 결혼 생활을 한 대한민국 유명 배우에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 탓이라고 엇보라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려서 너무나 죄송하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모두 다 버텨내면서 길겠지만 이 싸움의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평생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표로 삼겠다. 라고 이야기를 꺼낸 유영재 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실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사실혼도, 삼혼도, 선운숙 씨의 언니와의 사태도, 동거녀까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이 유영재 씨의 이야기가 정말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랬다라면 지금 이런 유영재 씨의 관련 기사 내용들 언론사들도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난리가 나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법적 다툼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이 유영재 본인이 말했던 이 입장 표명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특히 청취자들과 대중들에게 우픈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웃기고 슬프다. 이것을 우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침묵을 깬 유영재 본인의 입장 표명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역대급의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두 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자, 왜 이런 역풍이 지금 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인의 이 주장대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절대 부정을 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때까지 말했던 선운숙 씨의 주장과 친언니의 고소권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밖에 점쳐지지 않는 건데 이거 정말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선운숙 씨의 친언니는요, 지금 이번 법적 고소를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진행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유영재 씨의 사과를 통해서 이 담당 변호사에게 이혼 조정을 취하하려고 했다라고 하니 친언니가 아니다. 이혼 소송 계속해야 한다. 너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살려고 하니? 라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게 팩트거든요. 그리고 정말 황당했던 건 이 유영재 본인이 이 라디오 방송에서 했었던,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본인의 육성을 통해 나온 영상 배경의 채팅창을 보면 가관이지 않습니까? 이 유영재 본인의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댓글만 봐도요, 한결같이 음악 끄고 말해라. 그만해라. 음악 끄고 얘기해라. 음악 틀지 말고 입장 밝히는 것이 정상 아니냐. 이게 왜 심각하냐? 본인의 입장을 몇 마디 밝히고 다시 노래 틀었다가 또 다시 본인의 입장을 뭐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음악 틀었다가, 아니 이게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정말 디제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입장 표명이라면 정말 노래를 틀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입장 해명만을 해야 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음악을 틀면서 중간중간마다 노래가 흘러나오다가 살짝 사운드 내렸다가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 이랬다가 다시 노래를 올렸다가 볼륨을 올렸다가 낮췄다가 장난하는 건가요?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엔딩곡으로 나온 노래가 바로 김범수 씨의 하루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왜 유영재 본인이 이 노래를 엔딩곡으로 삼았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야, 이 노래 가사 한번 시간 되실 때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정말 안타까운 이별을 한 남성의 어떤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정말 너무 좀 비양심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선훈숙 씨의 언니가 거짓말을 말한 게 아닌 이상 너무나 심각한 사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은 전부 다 거짓이다, 법적 다툼을 할 것이다, 고소하겠다,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최악의 사태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만약 법적 소송을 통해 본인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송 복귀는커녕 자신의 유튜브 채널조차도 운영이 저는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 음악 깔고 변명을 참 정성스럽게 하네, 변명이라도 진정성 있게 해라, 막 이런 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 했다는 것과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다. 했다는 거냐 안 했다라는 거냐, 진흙탕 싸움이다. 마지막까지 웃음을 주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번 사태 아마 우리 주목하고 계시던 시청자분들 적지 않은 충격을 또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유영재라는 사람이 완전체다, 정말 답이 없다, 노답이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모습들입니다. 바로 유영재 씨가 자신의 이 팬미팅에서 만난 여성 팬들과의 술자리 모습인데요. 이거 보면 제가 사실 뭐 영상으로 따로 다루지 않고 썸네일로만 했었는데, 사실 2주 전이었습니다. 이게 10만 회 정도 나온 영상인데 그냥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었어요. 왜냐면 뭐 그래, 좋게 봐서 팬들과 저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자, 여성 팬과 빼빼로 과자를 가운데 두고서 입을 맞출 만한 위치까지 과자를 먹는 일명 빼빼로 게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방송인이고 나아가서 이 남성이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성과 이런 게임을 사석에서 팬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덜미를 딱 잡고 있는 모습이 사실 절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이 유영재 씨의 여성 관련 문제가 뭐 동거녀까지만 있을 때였습니다. 사문사실도 나오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이런 모습들조차 이번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이 사태가 더욱더 지금 급진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지금 폭로되고 있습니다. 사실혼 사모만이 아니라 선우은숙의 언니까지. 그렇지만 유영재 씨는 어떻죠? 또다시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지금 보면 배우 선우은숙과 이혼한 유영재 아나운서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사실혼, 사몬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그가 이번에는 선우은숙 친언니와 관련된 사건에도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 지금 뭐 받아들이신 분들 너무나 깜짝 놀란 상황이죠. 더불어서 이 자세한 내막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선우은숙 씨가 혼절할 정도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날 이 OSEN 언론사에 유영재가 처형을 이렇게 강제로 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선우은숙 씨가 화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했던 말이 정말 소름 돋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변명한 것이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정적인 이혼 결심 이유가 바로 이 사태였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왜 소름이 돋을까요? 아시다시피 선우은숙 씨의 처형은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죠. 유영재의 처형인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요, 70대의 여성분입니다. 70대. 선우은숙 씨보다도 몇 살 어린 유영재가 이제는 선우은숙 씨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언니니까 이 유영재하고는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영재 아나운서가
처형이자 자신의 와이프의 훨씬 더 나이 많은 언니를 강제로 그런 일을 벌여놓고선 미안하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 변명 같지 않은 궤변을 늘어놨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선운숙 씨 언니 측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죠. 아마 유영재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 사태를 처음 알게 됐을 거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런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혀 언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랬다면 유영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하고도 남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영재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1일 하차한 경인방송 때도 유튜브 채널 라이브를 통해 나는 변명을 한 적이 없다. 침묵을 선택했다. 사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할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침묵 속의 행간을 잘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말이 됩니까? 사실 언론사에서는요. 역시 유영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적해버린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영재가 입을 연 사실은 내가 변명한 적이 없다. 더불어서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여러분, 보통 외로워 보이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좋은 곳에 여행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막말로 애인이 될 다른 남성분을 소개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해준다거나 그것이 처형에게 할 수 있는 가족으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외로워 보였다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5번에 걸쳐서. 더 놀라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과조차 없었던 유영재 씨의 이번 사태의 내막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인데 선운숙 씨가 촬영 스케줄로 집을 비우게 됐을 때 이때 선운숙 씨의 언니분이 와서 밥을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해요. 진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언니가 오죽했으면 유영재의 밥까지 챙겨주러 왔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선운숙 씨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공개했었죠. 왕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삼시세끼 밥을 내가 다 차려줘야 한다. 뭐 도와주는 이모님이나 가정 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를 쓰는 것도 반대한다. 그런데 사실 그 돈도 선운숙 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거 보세요.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하다 보니까 선운숙 씨가 없는 날에는 혼자 먹을 수도 있는 걸 언니까지 와서 챙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로워 보여서 혼자 있는 언니를 그렇게 했다. 정말 너무나 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운숙 씨가 전 남편인 유영재를 고소하고 해당 내용을 알리기로 결심한 건 역시 유영재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유영재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수도 있다. 매일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별도의 사과조차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사과조차 없는 유영재.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선운숙 씨의 언니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기사가 일파만파 쏟아지고 있죠? 자, 이 녹취록이 있죠? 녹취록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녹취록을 알고 나서 선운숙 씨가 혼절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어떤 걸 아셔야 하냐. 이 녹취록 여기 안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유영재가 단순히 선운숙 씨의 언니의 그냥 손을 좀 잡고 뒤에서 뭐 살짝 끌어안았다. 그것도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만천하에 공개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언론의 흐름이 더욱더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런 유리함이 있음에도 공개를 피해자 때문에 안 할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요. 유영재가 실제로 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요. 만천하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인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너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만큼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에서 언급도 없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사태에서 유영재는 침묵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유영재의 이름이 남는 것조차 싫어 결국 선운숙 씨는 혼인 취소 소송까지 확정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혼인 취소까지 하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진작에 혼인 취소해라 라고 했는데 삼혼, 사실혼, 동거녀만으로도 혼인 취소를 해서 아예 결혼을 했었던 흔적조차 자신의 이 인적사항에 남지 않게끔 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자신의 친언니까지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이거 뭐 사실 고민할 필요가 1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밥 차려주려고 갔었던 이 친언니의 이 정신적 타격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정말 그야말로 몹쓸 짓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항상 동침에 나왔었던 모습들을 보면 유영재 씨의 이 느물느물하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표정과 행동 그리고 돈적인 부분도 자신이 컨트롤하려고 했었던 모습들 거기에 여성 동창까지 집으로 불렀었던 이야기들 여성 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던 이야기들 이런 사태가 너무나 켜켜이 쌓여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놈의 삼시세끼가 뭔지 그런데 결국 언니는 그 일을 손발에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했고 결국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약까지 먹으며 마음의 병은 더 깊어졌다라고 해요. 70세가 넘는 노년의 나이에 너무나 이거 좀 감당하기 힘들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응급실 신세를 몇 차례나 쉴 수밖에 없었던 선운숙 씨의 입장 지인들은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선운숙 씨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쏟아내고 있고 그 이후에 수면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유영재 역시 잘 인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분명히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의도는 없었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유영재라는 사람 한 명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 놀라운 건 이 두 사람의 신혼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동치미 방송에 나왔던 이 모습이 신혼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혼집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라는 건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 신혼집이 공개가 되면서 이 선운숙 씨는 이 같은 신혼집에서 유영재가 들어올 때마다 마중 나가서 뽀뽀를 하고 끌어안는 모습을 방송에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같은 집안에서 자신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때 신혼집 때 공개됐었던 이 동치미 방송 영상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는 분명히 이 당시에도 생각해보세요. 이혼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신혼 살림을 하고 있는 동치미 방송에 촬영이 있던 이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라는 게 우리를 너무나 놀라게 만들고 있는 사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유영재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지만 그나마 입을 뗀 말이 앞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이거 곱씹을수록 제가 정말 분개함이 쏟아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의혹들과 그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던 유영재 씨, 단순히 삼혼, 사실혼,
동거녀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성 팬들과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고 그 의혹도 언젠간 밝혀진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 이 기사 타이틀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기사로 정말 세간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문제는 좋지 않게 떠들썩하다라는 거죠. 선운숙 씨 측에서 유영재 씨가 친언니까지 건드렸다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예상했었던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열 몇 글자 정도 되는 이 글자 수에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한 상태인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선운숙이 전 남편이었던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건드렸다라고 폭로했다. 건드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23일 선운숙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이 변호사 측에서는요. 전날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무려 5회에 걸쳐 한 번도 아닙니다. 2023년 작년부터 5번에 걸쳐 선운숙의 언니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접촉을 가하는 등 자, 이런 혐의로 인하여 분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는 이제 유영재 씨는 그냥 유영재라고만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의 혼인을 마무리하고 최근 이혼하게 됐고 이혼 사유로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운숙 씨와 재혼이 아닌 사혼이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선운숙 씨의 언니까지 건드렸다는 의혹이 더해진 건데요. 이게 단순히 의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거죠? 아예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결국 선운숙 씨 측은요. 언니인 A씨로부터 이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해요. 선운숙 씨는 지난 3일 조정을 통하여 이혼하고 난 뒤에야 유영재의 사실혼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에 혼인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해요. 선운숙 씨 측에서는요,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그래서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지난 22일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플러들을 대하여 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해요. 자, 선운숙 씨를 제가 단순히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몇몇 분들은 자숙해야 한다. 방송 출연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저도 뭐 그 부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선운숙 씨에 대한 정말 무지성 비판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지금 한 명의 여성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까? 사혼, 사실혼, 동거녀, 여성 팬들과의 과거들 뿐만이 아니라 친언니까지 건드렸어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소송을 통하여 정말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유영재라는 사람은 범법자가 됩니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최악인 거죠. 자, 근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유영재 씨의 팬분들 중에 소수는요. 이것도 선운숙 씨가 유영재 씨의 라디오를 하차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사람 한 명을 매장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 맞을까요? 자, 한번 살펴보니 단독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이번 사태를 입증할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다.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우 선운숙의 친언니가 동생의 전 남편이자 아나운서인 유영재를 고소한 가운데 친언니 측 변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증거가 없는데 어찌 고소를 하겠습니까? 내용을 한번 보면 친언니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전무한 법무법인 변호사는요, 23일 문화일보 언론사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가해 사실에 대해서 유영재가 인정하고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참 전달해 드리면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친언니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이미 유영재와 사전 접촉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변호사 측에서는요, 이 건으로 고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유영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을 것이다. 친언니의 이번 피해가 선운숙 씨가 이혼 조정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실 아니라고 해요. 선운숙 씨는 사실 이혼 소송 중에 이 사실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선운숙 씨는 이혼 조정을 진행하던 중 유영재 씨가 또 사과를 엄청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았고 재결합까지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친언니의 피해 사실을 직접 듣게 된 거죠. 자신이 이런 피해를 겪었다라는 사실을 토로하면서 선운숙 씨는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보니까 변호사 측에서는요, 3월 말쯤 선운숙 씨에게 친언니가 이혼 조정 취하하면 안 돼 라면서 조심스럽게 속내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 사실을 선운숙 씨가 직접 들으면서 혼절하게 됐다고 해요.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는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유영재에게 친언니는 너 이러면 큰일 난다 라고 말만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참 친언니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동생인 선운숙 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한편 선운숙의 친언니는 2023년부터 무려 5번에 걸쳐서 이런 접촉을 당했다고 합니다. 와, 참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게 사람이냐? 관상부터 여자 문제가 많을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심각해진 겁니다. 선운숙 씨가 혼절할 만해요.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 녹취록에 유영재의 황당한 주장이 있습니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와, 이게 제가 헛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방송인 유영재가 이 스타뉴스의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그 녹취록을 보면 유영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냥 어깨를 한번 감싸지거나 아니면 포옹을 해준 정도로 정말 선운숙의 친언니분이 고소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에 담기도 상상하기도 싫은 행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녹취록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공개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해요. 얼마나 이게 공개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겁니까? 사실 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었고 아내에게 소원했던 유영재였기 때문에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등의 이유로 이혼 사태에 접어들자 결국 유영재는 선운숙 씨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하겠다 라고 이혼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니의 피해 사실을 알면서 혼절하게 된 거죠. 와,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이때까지 전달해 드렸었던 이 소씨의 영상을 보신 분들 썸네일에 한 가지 공통점을 느끼셨을 겁니다.